네, 안녕하십니까. 폐암센터 최준호입니다. NCC 라이프 세이빙 테크닉 클래스 2021년도 에크모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본 강의에 오시기 전에 간략하게 본 강의의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예습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에크모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리자면은 엑스트라 콜포레얼 멤브레인 옥시저네이션, 체외막 산화기이고 엑스트라 콜포레얼 라이프 서포트라고 ECLS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에크모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크모라고 그냥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인공 심장, 인공 폐의 역할로 수일에서 수주 또는 수달까지 환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크모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크모는 비너스 캐뉼라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베인 블러드를 이렇게 드레인을 시키고요. 그리고 심장의 역할을 하는 펌프를 통해서 이 피를 빨아내고 이쪽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장의 역할을 하고 드라이빙 포스를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단 우선은 옥시저네이터를 피가 통과하게 합니다. 옥시저네이터에서는 기체와 혈액이 이제 만나면서 꼭 폐와 같이 산소를 녹이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옥시네이티드 된 블러드를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주는 리턴 캐뉼라를 통해서 피를 더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리턴 캐뉼라의 위치가 베인 시스템에 있을 수도 있고 아터리얼 시스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 강의 오시면은 VV 에크모, VA 에크모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분류를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크모의 적응증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체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컨벤셔널한 매니지먼트에 반응하지 않는 시비어한 카디악 and or pulmonary failure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이 리버서블한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가 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데 에크모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요. 이게 치료돼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에크모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술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제 테루모 기계가 우리 중환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더 최신형의 기종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강의에서는 이 시술 자체는 이제 무슨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뉼레이션, 혈관에다가 캐뉼라를 넣는다는 건데 베인과 아터리 어세스 포인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캐뉼레이션 할 위치를 소독하고 그리고 넓게 드랩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가우닝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크모의 회로 서킷이라고 말씀드릴 거고 이 서킷으로 굉장히 많은 볼륨이 들어갔다 빠지고 그러는데 처음에 에크모의 플로우가 시작될 때는 그만큼의 혈류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혈이 되고 그리고 해모 다일루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을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팩알비시 두 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렇게 만약에 좀 시간 여유가 없다면은 알부민이나 볼루벤 같은 걸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캐뉼라를 넣는 과정, 캐뉼레이션은 이제 셀딩거 테크닉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C라인이나 다른 어, 뭐 혈관 시술들과 비해서 굉장히 굵은 카테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16프렌치에서 24프렌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셀딩거 테크닉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하다면 소노 가이드로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뉼라를 잠깐 클램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환자의 그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3000유닛 또는 1000유닛 정도의 헤파린을 볼루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이 이제 서킷을 프라이밍 하는 겁니다. 에크모 회로를 처음 이렇게 포장이 된 상태에서 뜯으면은 여기에 셀라인이나 이런 수액 같은 게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서킷이 안에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노말 셀라인 1리터를 가지고 그걸 다
채워주게 되는데 그 회로에 있는 공기를 털어내는 과정을 서킷을 프라이밍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밍이 다 끝나면은 그 서킷 캐뉼라와 프라이밍 된 서킷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에크모를 바로 시동을 바로 이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크모를 작동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볼륨이 빠지기 때문에 준비해놨던 볼륨을 채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캐뉼라의 위치를 뭐 CRM이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에크모를 프라이밍하는 과정을 좀 녹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에어 믹서에 연결된 라인들을 뒤에다가 가스 포트에다가 월에 있는 걸로 다 연결하시고요. 옥시전, 에어, 그리고 서킷 박스를 여셔야 됩니다. 서킷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가스 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퍼피션 라인도 있는데 디지털 퍼피션 라인은 이 케이스에선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스 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포장된 무균으로 포장된 패키지가 있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 밀봉 부분만 일단 뜯어가지고 꺼내시면 됩니다. 이 서킷의 끄트머리 부위에는 나중에 무균 시술을 하고 있는 캐뉼레이션 필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건 나중에 캐뉼레이션이 끝났을 때 그리고 오토 프라임이 끝났을 때 안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센트리퓨갈 펌프 쪽을 여기 모터에다 연결하시는 거고요. 모터에다 이게 설치해 놓은 거고요. 옥시저네이터는 이렇게 따로 거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치를 하고 나면은 주변에 이렇게 사이드 라인들이 여러 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라인들은 나중에 CRRT 할 때도 쓰실 수 있고요. 여기 기존 열자마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커다란 수액 세트랑 연결된 사이드 라인이 있고 이 끄트머리 두 개를 모두 다 셀라인 백에다 연결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셀라인 백 하나만 연결하고 나머지 한쪽 팁은 그냥 클램프를 해서 막아두었습니다. 이걸 막아두지 않으면 이쪽으로 그 수액이 역류할 수도 있고 또는 공기가 빨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클램프하거나 한쪽에다가 셀라인을 또 연결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스리웨이를 열어가지고 셀라인을 흘려 보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크모 콘솔이고요. 어, 셀라인 이렇게 흘려 넣어주시면 이제 아래쪽부터 서서히 물이 차 올라오면서 공기가 올라오게 되죠. 보시면은 여기, 예, 공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 물은 위에서 밑에서부터 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콘솔은 보통 이제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터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위치를 일단 당연히 켜서 콘솔을 작동시키시면은 여기 버튼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오토 프라이밍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밍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한 1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 프라이밍이라는 건 별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모터가 돌았다가 멈췄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공기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조금 더 익숙하게 하시면은 공기를 조금 더 훨씬 빨리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뚜껑들은 공기는 투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공기가 밀려 나오고 물이 채워지게 되고요. 하는 중에 이제 가스 라인 아까 뺐던 거는 에어 믹서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걸 옥시저네이터에다가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옥시저네이터 옆에 가스 인이라고 적혀 있는 포트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두 개의 포트는 그 체온이 혹시 더 떨어지게 되는 경우 또는 체온이 너무 높은 경우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워머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음, 에크모는 기본적으로 방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체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머 연결하는 부위도 있습니다. 디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은 훨씬 더 빨리 공기가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은 오염의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물이 꽉 차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드 라인 쪽에서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3웨이를 열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공기들도 같이 좀 털어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네, 이 버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계속 밑에서 있던 것도 올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콘솔 뒤쪽에 보면은 이제 플로우 미터가 정리가 이쪽에 보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우 미터가 있어야지 에크모의 혈류를 볼 수가 있어서 이 화살표 방향대로 옥시저네이터 이후에다가 보통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음, 그리고 셀딩거 테크닉으로 하는 건데 그 시술을 캐뉼레이션 시술을 하는 건데 보통 캐뉼레이션이랑 다르게
이 들어가는 쪽을 스킨에 약간 인시전을 주지 않으면은 캐뉼라가 굵어서 어드밴스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시술이 마치고 연결이 다 됐고요. 이제 에크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VA 에크모가 돼가지고 이 혈류가 리턴 캐뉼라로 거꾸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피를 채우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RPM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RPM을 조절해서 리턴을 이제 드레인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비너스 캐뉼라로부터 드레인이 되는 거 보실 거고 LPM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혈류가 올라오고 있죠. 그럼 이제 모터를 지나서 옥시저네이터로 이렇게 펄퓨전 되고 있고요. 옥시저네이터에 지금 가스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굉장히 옥시저네이티드 블러드로 바뀌어가지고 리턴 캐뉼라와 펄퓨전 캐뉼라의 혈류의 색깔이 완전히 차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지금 LPM 같은 거 보시면 거의 3리터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좀 충분히 플로우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혈류가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플로우미터 이렇게 설치된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잠깐 가스를 오프했다가 온 하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혈류 색깔이 같다가 가스를 켜자마자 곧바로 여기 옥시네이티드 블러드가 되면서 곧바로 혈액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캐뉼라와 리턴 캐뉼라 이렇게 색깔이 확연히 차이 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에크모 시술 이후의 매니지먼트는 본 강의 때 조금 더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아까 RPM을 통해서 플로우를 조절하는 것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RPM 모터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할수록 혈액이 깨지는 헤몰라이시스가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만큼 또 중간중간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는 카디악 인덱스 2.2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대개 유지하면은 큰 문제는 대개는 없는 편이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는 RPM도 중요하지만은 그 볼륨, 인트라베스큘라 볼륨, 프리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프리뷰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본 강의의 내용이 이거보다는 좀 더 많고 본 강의 때는 실시간으로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답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